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항식입니다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?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. 누구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.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?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없는 한 친구를 많은 사람들이 비방할 때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편승해야 할까요? 아니면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만류해야 할까요? 아니면 침묵을 지켜야 할까요?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갔습니다. 그때 함께 이 자리에 없었던 친구를 비방했던 그 사람이 화장실 갔을 때 나머지 친구들은 화장실 간 친구를 또 비방하기 시작합니다. 참으로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. 아무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.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. 누군가가 야, 우리 남 없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가능한 한 우리들의 이야기만 하자라고 하든지, 아니면 그의 좋은 점도 있지 않니? 그 부분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.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. 저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, 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.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. 그들과 편승해서 비방해 본 적도 있고요. 아니면 제가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본 적은 없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. 부끄럽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중심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. 돌이켜보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. 하여 가능한 한 남들을 뒤에서 비방할 때는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면 슬쩍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. 그 자리를 피했을 때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저를 비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편이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아주 각별한 관계일 때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다. 그런데 그 친구와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다. 그럴 때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, 즉 불협화음 속에서 헤어지게 되면 각별한 우정을 나눌 때 속마음을 이야기했었던 것까지도 공개될 수도 있다. 여러분, 벌써 몸에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? 너무너무나 좋을 때에는 가슴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. 가정사의 이야기, 또 개인의 치명적인, 또 밝히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친구에게 다 이야기해서 참 후련하다. 너가 있어서 참 좋다. 내 속마음을 최초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분위기였습니다. 또 그도 역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. 서로 손을 잡고 기뻐합니다. 심지어는 부둥켜 안고 울기까지 합니다. 얼마나 순백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입니까? 그런데 그 분위기가 영원할 수는 없겠죠. 언젠가 헤어지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협화음 속에서 다투고 헤어진다면 그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이 공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질수록 그 이야기는 속속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. 그런데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.
좋을 때 믿고 말했던 마지막 이야기는 아무리 사이가 나빠 헤어져도 무덤까지 가지고 가거라. 어렸을 때 저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. 무슨 말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가. 그러나 성장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말은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. 상대의 마지막 이야기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웬만한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섭섭했던 점, 억울했던 점, 이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겠죠. 그러나 이 이야기를 꺼내서 그가 치명적인 상태, 치명적인 상황이 될 정도의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. 제가 앞에서 고백했습니다. 저 역시 다른 사람 없을 때 그것을 부정적 뒷담화라고 하죠.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했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지켰는데 상대가 지키지 않아서 억울하다. 나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나는 그 비밀을 지켜줬는데 상대는 나의 비밀을 모두 다 속속들이 드러내서 밖에서 공개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그래도 그와 상관없이 나는 지켜줘야 되겠죠. 저는 제 두 자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꼭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친구들이 마지막 나를 믿고 한 이야기는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다. 제가 보기에 두 아들은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. 오늘 아침 일어나서 벼랑간에 친구들과의 관계, 또 지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, 또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?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. 최고의 웅변은 침묵이다라고요. 최고의 웅변은 경청이다라고들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. 웅변은 포효하는 것일 수 있겠죠. 내 생각을 밖으로 강하게 표출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. 내가 많은 말을 하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도 있지만 조용히 침묵하고 더 나아가서 귀 기울여 들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무거운 웅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번 시간에 아울러 해봅니다.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만나면 혼자 많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. 그럴 때 좀 어떻습니까? 그런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끄덕이고,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한 1, 2분 정도만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고 또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? 바로 그와 같이 품위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, 저였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